안녕하세요. 충남미래전략연구원 개원 기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렴아산 캠페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쁜 시장이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편입니다. 제2편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눈 감아주기라는 제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다루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제1편에서 했던 내용들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쁜 시장이 돈 버는 세 가지 방법, 내부 정보로 자기 부동산 불리기라는 제목으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나쁜 시장도 종종 있습니다. 이 나쁜 시장은 마치 내 땅은 내가 챙긴다, 내 배는 내가 불린다, 마치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시장으로서 건설적으로 시정에 몰두하기보다는 이런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더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조심해서 걸러내고 또 경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제2편의 목차는 세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요. 각종 개발사업 눈 감아주기라는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데, 첫 번째 방법은 쪼개기 개발을 모른 채 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산업단지 허가를 이상하게 내주는 것, 또 세 번째 방법은 사업자 선정을 이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을 눈 감아줌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행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쪼개기 개발을 모른 채 하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보면요, 도시지역에서 여러 도시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을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개발을 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가능하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가 입장에서 도시개발을 계획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십 세대의 마을을 형성하려고 만들려고 하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놀이터, 쓰레기 처리 시설, 가로등, CCTV, 또 조경,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집만 짓는 것보다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이제 개발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들이 뭔가를 개발하려고 할 때 1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도록, 초과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공통 기반 시설들을 갖추는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접근을 하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건 가상의 사례입니다. 대략 이렇게 전체 부지 면적은 4만 1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4만 1000제곱미터의 땅을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통 기반 시설들도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 공간을 전부 빽빽하게 주택지로만 딱 구분해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시가 나서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그러면 저기에 도로도 더 넣을 것이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나 공원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들 부지도 다 내놓으라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하냐 하면 그 개발업자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4만 제곱미터 되는 이 넓은 면적을 내가 전부 다 개발해야지, 이런 구상은 머릿속에 있을지라도 그걸 시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크기로 이렇게 대여섯 개 영역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걸 자르고 이 각각의 땅도 한 사람의 소유로 해놓지 않고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다 명의를 그렇게 이제 분산해서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이 산지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여기 한 군데 있는데, 이 한 군데에서 제일 가까운 이런 쪽에 한 6,000에서 8,000제곱미터 정도 되도록 땅을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를 먼저 이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할 때도 처음부터 여기에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근린 상업시설, 소매점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짓는 건 아닌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1번 땅을 한번 개발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먼저 내는 거죠. 그리고 도로가 여기까지 나면 땅을 따로 또 허가 신청을 해서 여기 한 6,000에서 8,000제곱미터 공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3번 땅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차례 거죠. 이렇게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시의 건축을 담당하는 이제 허가과에서는 요거 하나 1만 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작은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공통 기반 시설 이런 거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하를 크게 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내줄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그런데 2번 땅이 들어오고 3번 땅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허가과에서는 딱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게 벌써 이제 3개나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명의는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이제 해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이거 다 구상하고 하나씩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건축을 허가해주는 부서에서는 작은 거 하나씩 해주다 보니까 건축 허가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큰 그림, 이 개발자의 큰 그림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제곱미터가 넘는 결국은 대단지가
10세대가 개발이 됐는데 4만 제곱미터에 80세대라는 집만 빽빽하게 들어서고 공원과 놀이터, 경로당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이런 주택 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80세대나 되는 많은 주택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바깥쪽에 보이는 이 도로에서 이 마을로 들어가는 감속 차선 또 가속 차선이 이 차선 외부에 한 차선이 더 생겨야 되는데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고 하면 그런 차선까지도 여기에 확충하도록 할 텐데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냥 80세대 있는 밀집된 벌집 같은 그냥 주택 단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러고 나면 생기는 거는 이 주택 주민들이 하나씩 분양받아서 들어온 주민들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시에다가 우리가 불편하니까 노인정도 지어주세요. 공원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양업자들이 그 수익을 다 챙기고 나가고 이걸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시에다가 분양업자들이 해줘야 될 거를 여기 요청하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이제 박 시장님의 경우에는 이런 쪼개기 개발이 발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 하나의 단위 사건, 단위 건축 허가 요청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살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업자들이 큰 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쪼개기 개발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자, 이 공통 기반 시설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로 시에 떠넘기는 채로 이렇게 하면 그 개발 사업자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십억의 이익을 더 남겼어요. 그러면 그 개발 사업자가 시장한테 개발 사업 잘했습니다. 땡큐 이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갖다 주는 걸로 끝날까요? 그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이거를 허가를 내주라고 그렇게 허가 담당 부서를 압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서 돈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갈 수 있고 그게 나쁜 시장의 주머니로까지 결국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쪼개기 개발을 모른 채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그런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방법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허가를 이상하게 내주는 것으로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라는 것은요, 마치 도시개발 사업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처럼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나서 거기에 그 공장들이 밀집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대규모 단지를 말합니다. 그 산업단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도 보통 규모가 20만 평, 30만 평, 40만 평 이렇게 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100만 평, 200만 평 이렇게 엄청 크고요. 개수로는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보통 제일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몇십만 평대는 일반 산업단지를 이제 분양하는데 그 일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요, 그 공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주거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업단지가 한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가상 사례로 인미의 지도를 위치를 하나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도상에 오른쪽 편으로 갈수록 이렇게 산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평지가 왼쪽에는 평지가 많고 오른쪽에 가면 산지가 이렇게 있고 도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땅이 비싸겠습니까? 이쪽 철도가 지나가고 평지가 있고 도시화된 이쪽이 비싸겠죠. 그런데 이 산쪽은 값이 훨씬 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자가 오른쪽에 있는 이 산지 쪽에 어딘가에 여기에 한 20-30만 평 이렇게 땅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개발하면서 여기를 주로 공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쪽을 개발하면 공장들이 여기 들어오긴 할 텐데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는 아파트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만큼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냐면 이렇게 도시지역에 괜찮은 지역에 여기를 2공구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산업단지로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양 수익을 많이 내기 어려운 이런 산 쪽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분양할 테니까 대신에 이 산업단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서 그걸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직선 거리로도 5km, 6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렇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추진이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왼쪽에 번듯한 이렇게 큰 길가에 있는 이런 이제 땅이죠. 아파트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땅인데 이 땅 주인들은 그냥 자기들은 평소에 생각도 못했는데 이쪽 오른쪽에 산지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하는 쪽이랑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09 지역의 여기 땅 주인들은요, 땅을 수용당하게 됩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도를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격에 비하면 손해보는 거죠. 아파트 단지를 산업단지 공장 들어가는 구역에서 5km, 6km 떨어진데 109의 땅 주인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개발 찬성하는 그런 투표를 해가지고 109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서 이쪽에 찬성률이 높아지면 209 사람들은 찬성률이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쪽 땅 저쪽 땅 합쳐가지고 그냥 통과해서
해서 자기들 의도와는 다르게 산업단지로 그냥 개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공구에 있는 땅 주인들은 엄청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들이 소송도 하고 하는데 개발 사업자들의 법적인 소송을 하는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누구냐면 시장이 이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시장이 보고 이거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한마디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시장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한 사업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산속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분양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데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이런 산속인데도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거를 국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수백억에 달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비용을 예산을 또 받아와서 이게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개발 사업자는 이 멀리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여기 엮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2공구 요 지역 주민들, 땅 주인들한테는 사실상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죠. 이렇게 큰 사업을 성공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허락해준 시장은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개발 사업자한테는. 그럼 그런 고마운 사람 은인에게 그냥 시장님 이 사업 허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만 하고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업자 선정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뭔가 정당하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여러 개발 사업들 중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된 그런 사업인데요. 민간공원으로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걸 기부 체납하고, 대신에 나머지 30%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비공원 시설이라고 하면 거기 공원이 아닌 녹지도 들어가지만 중요한 거,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거, 그리고 상업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었고요. 이때 2016년도부터 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시끄러운 그런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신문의 그런 내용인데요, 유동규 대장동 팀이 특례 사업으로 낙생공원도 손댔다, 이런 기사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각 도시마다 민간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이렇게 전환해서 아파트 만드는 사업을 하는 이런 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설계가 들어간 경우가 있다라고 의심되는 게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전국의 여러 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특례 사업을 시행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안에 의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공모에 의한 방식입니다. 제안에 의한 방식은 민간업체가 시장이나 군수에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한 방식은 공모에 의한 방식인데, 이건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 그 시군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 해당되는 어떤 이제 그 사업지 대상을 정하고 거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민간에게 공모하고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정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각 시도에서 이루어지면서 여러 이상한 형태로 진행이 된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상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양시라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이 한양시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하는데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 공고자가 한양시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한양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 그 마감일까지 딱 받았는데 신청자가 A, B, C, D 4개 회사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빨간 건설, 노란 건설, 파란 건설, 보라 건설 이렇게 4개가 신청을 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다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파란 건설은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는데 한양시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런 공모 특례 사업을 공고할 때 그 공고문에 보면 단서 조항으로 이런 게 있어요. 사업 신청자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주 동의 없어도 그냥 보증금만 일부 납입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훨씬 수월한 조건을 거기 이제 붙여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양시가 공고를 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신청한 ABCD 4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그 공고를 낸 한양시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사업 신청을 들어와요. 그 사업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한양시가 합니다. 그러면 ABCD 신청자 중에 누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양시하고 컨소시엄 맺은 그 C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공고자와 평가자가 있는데 그 공고자와 평가자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가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심사하는 구도 자체가 너무 이상한데 실제로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파란건설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은 진짜 이상한,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양시가 공고를 내고 한양시와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가 그 사업 신청을 한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로 들어왔는데 그 한양시와 컨소시엄 맺은 회사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면 이제 이 구도를 보면 한양시가 어떻게 보면 파란건설의 신청자 C 회사에 아주 특혜를 준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된 경우에 이 파란건설이라는 이 한양시와 컨소시엄을 맺은 C회사는 얼마나 한양시에 그리고 그 시장에게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고마운 거를 그 시장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만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또 그 시장이 아마 이 파란건설 C회사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택단지를 개발하거나 또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이럴 때 이 시장은 항상 이런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제가 오늘 각종 개발 사업에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 나쁜 시장이 어떻게 그 돈을 버는가,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청렴마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쁜 시장이 돈 버는 3가지 방법. 오늘은 그 제2편 각종 개발 사업 눈 감아주기 편이었습니다. 저희 충남 미래전략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청렴마산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